작은 섬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섬 하나가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000년이 넘는 동안 이곳은 태평양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군침을 흘리는 국가도 있어 외교적으로 마찰도 발생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빌리 엘리엇입니다. 영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제가 함께 일하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엔 중립적인 사람,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걸려 있을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곧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도쿄에서의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오늘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요코 외무장관이 일본의 대외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미국과의 우호 관계, 아시아 안보, 기후 변화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넥타이를 바로잡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수백 페이지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섬이 누구 소유인지, 국제법은 뭐라고 하는지, 왜 이 작은 땅덩어리가 여러 나라에 그렇게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날이 끝나기 전에 이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국회 건물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흥분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이 문 근처에 모여 있었고 정치인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어요. 나카무라 장관이 완벽한 자세로 입장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고개는 높이 들고 얼굴은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와 미래 계획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독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곳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1877년과 1905년의 오래된 문서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전체 역사를 모른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렸을 거예요. 대부분의 일본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방문객 좌석에 앉아있던 홍 교수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자세히 연구했던 유명한 한국인 역사학자였죠.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제 마음속 감정과 일치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는 나가타 의원, 강경한 보수 정치인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나카무라 장관의 주장에 분명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이 더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그저 국가 간 우호 관계에 관한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움직임이었고 수백 년 동안의 역사적 문서와 한국이 이 섬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결정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서 안전한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 나카무라 장관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본 정치에서의 제 전체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역사적 진실의 무게가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1454년의 한국 기록들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다른 많은 곳처럼 이 섬들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세심한 연구를 떠올렸어요. 발언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나카무라 장관의 눈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살짝 좁아졌어요. 의장은 엘리엇 의원을 인정합니다. 회의 진행자가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어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중립을 유지하던 편안한 세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영국인도 미국인도 일본 대표도 아닌 국가적 자존심이 종종 사실을 감추는 곳에서 역사적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요. 발언할 시간이 왔고 저는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짜증난 표정, 또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은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시작할 터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편안함보다 중요합니다. 역사는 정치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순간이 제 삶을 전과 후로 나눌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국회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입장에 도전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균형 잡힌 외교적인 태도로 경력을 쌓아왔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카무라 외무장관님,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발표 내용은 존중합니다만 독도에 관한 몇 가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장관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등이 뻣뻣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이렇게 복잡한 역사적 논쟁을 하기에는 지금이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제안했어요. 그 메시지는 분명했죠.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멈출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서 물러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이야기 속 많은 영웅들이 이런 의심의 순간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제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연구와 역사적 문서들이 나카무라 장관이 발표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국회에서조차 영토 주장에 관한 전체 진실을 논의할 수 없다면 어디서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나라가 이 섬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려면 일부가 아닌 모든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나가타 의원은 환한 눈빛으로, 홍 교수님은 격려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많은 의원들은 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장된 회의가 실질적인 결론 없이 끝난 후 저는 국회 건물 근처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도쿄의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네온 불빛이 웅덩이에 반사되어 알록달록한 거울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바라보며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이 실수였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홍 교수님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1시간 후 저는 도쿄대학교에 있는 그의 임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과 서류가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고 역사적 문헌들이 깔끔한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둥근 안경 너머로 사려 깊은 눈빛을 가진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은 홍 교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진지한 학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우리 둘을 위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계획 없는 용기는 그저 무모함일 뿐이죠. 그는 저에게 오래된 가죽책을 건네주었어요. 1531년의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희귀본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문서는 독도의 옛 이름이었던 우산도가 한국의 강원도에 속했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1946년 미군 문서가 담긴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 문서 스케핀 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특별히 제외했어요. 밤새도록 홍 교수님은 저에게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증거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왕실 문서들,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한 에도 시대의 일본 문서들, 국제조약들. 나카무라 장관은 능숙합니다. 홍 교수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는 당신이 지적해야 할 구멍들이 있어요. 일본의 독도 주장은 수세기의 증거를 무시하면서 특정 역사적 순간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독도에 대해서는 대마도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논리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작업을 마칠 때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제 의구심은 확고한 역사적 증거와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로 강화된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건가요? 마무리하면서 물었어요. 이로 인해 국가 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홍 교수님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역사적 진실은 당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편의가 아닌 증거를 따릅니다. 당신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편향되었다고 쉽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사실들을 제시할 수 있죠.
그가 준비해준 문서들, 600년을 아우르는 꼼꼼하게 정리된 연구 자료를 모으는 동안 홍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기억하세요. 이건 논쟁에서 이기거나 누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정확성을 확립하는 일이에요. 독도에 관한 진실은 한국이나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토 분쟁을 누가 더 강력한지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짊어진 책임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웅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죠. 멘토들이 길을 안내하고 앞으로의 도전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일본 정치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닐 겁니다. 이 문서들이 제 손에 들려 있고 이 지식이 제 머릿속에 있으니 이제 저는 국가적 자부심이 종종 사실보다 더 중요시되는 곳에서 역사적 진실의 옹호자가 되었어요. 이른 아침빛 속에서 홍 교수님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국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그냥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었죠. 마치 역사 자체를 두고 싸움이 벌어질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한국, 미국, 유럽에서 온 기자들도 눈에 띄었는데 모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감에 이끌려온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장관의 팀도 밤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홍 교수님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녀의 보좌관들이 주변을 분주히 오가며 새로운 서류를 전달하고 마지막 순간의 조언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나가타 의원이 보수 정치인들과 모여 있었고 가끔씩 거의 숨기지 않은 분노를 담아 제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를 관찰하던 사람에서 이 벽을 넘어 훨씬 멀리 울려 퍼질 역사적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일본의 섬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는 역사적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는 평소의 형식적인 절차로 시작됐지만 모두가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장관이 어제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초대받았을 때 그녀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제가 어제 제기했던 다케시마에 관한 우려를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 현에 이 섬들을 편입시킨 것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문서들에 초점을 맞춘 신중하게 구성된 연대표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고 논리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만약 역사의 일부분만 골라낸 그녀의 버전만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제 차례가 되자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어요. 이미 경계를 넘어선 상태였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장관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중요한 역사적 맥락과 문서들을 빠뜨렸다고 지적하며 시작했어요. 하나씩 홍 교수님이 정리를 도와주신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확인한 1454년과 1531년의 한국 기록들.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로의 일본인 여행을 금지하게 된 1696년의 사건. 독도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들. 회의실 스크린에 미국 점령기 문서들의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 문서 1946년 스케핀 6775는 특별히 독도를 일본의 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섬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인 주둔, 환경 연구 수행, 행정적 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수군거림이 가득했어요. 저는 적대감을 예상했지만 대신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만났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는데 아마도 이런 완전한 증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장관의 반응은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제가 제 직위가 요구하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대신 한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전은 분명했죠. 저를 편향된 사람으로 일본 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인으로 칠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닌 역사적 정확성을 옹호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런 다음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넘어갔습니다. 홍 교수님과 제가 밤새 개발한 전략이었죠. 일본은 특정 시기의 문서들을 바탕으로 독도를 주장하면서 더 이른 시기의 한국 기록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대마도에 대해 같은 선택적 접근법을 사용한다면 일본은 즉시 그런 주장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런 불일치는 영토 주장이 결정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나가타 의원이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대마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 영토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마도의 지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감정적인 반응이 독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정확히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국가들이 이미 믿고 싶어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관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동맹과 적들이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여러 젊은 의원들이 다가와 비공개적으로 제 연구에 관심을 표현했어요. 한 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제 신선한 역사적 관점을 칭찬했죠. 한편 나가타와 그의 지지자들은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저를 일본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사람으로 표시하는 그들의 속삭임과 노려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선이 그어졌어요. 일상적인 외교적 발표로 시작된 것이 이제 경제적 영향, 안보 우려, 교육적 효과, 그리고 국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포함하는 완전한 역사적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모으고 있을 때 국회 직원 한 명이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당신의 안전에 대한 보안 우려가 있습니다. 집의 경찰 호위를 고려하세요. 이제 학술적 논쟁을 넘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됐고 동맹이 나타났으며 적들은 스스로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정치적 전쟁터 어딘가에서 독도에 관한 진실이 인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언젠가 국가 간 더 정직한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서 말이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창밖으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장관과의 최종 대결이었죠.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영웅의 여정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만이 남은 유일한 방향이었습니다. 국회 회의가 저녁까지 길어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으로 회의실은 덥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장관은 평소의 차분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역사적 문서들로 그녀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반박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대답은 더 방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한국 문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약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대형 화면에 조선 왕조의 기록들이 어떻게 세심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사진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이 주권국가의 공식 왕실 문서로 일본이 1905년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수백 년 전부터 영토 경계를 기록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적 기록은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의 것은 더 중요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례적으로 조용해졌어요. 역사적 큰 순간 전에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죠. 이것이 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장관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해온 수세기 동안 깊이 간직된 역사적 이야기들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문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이 섬 분쟁은 이 지역 국가들이 공통된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2019년 한일 갈등 때 많은 관광객을 잃은 대마도 같은 국경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복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 반대되는 버전을 가르칠 때 미래 세대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장관은 마침내 침착함을 잃었어요.
그녀는 제가 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국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제 일은 일본의 영토 보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회의실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역사적 증거를 다루는 대신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그녀 입장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진실은 국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역사적 기록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5세기의 한국 문서들, 17세기의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 일본 정부 자신의 기록, 한국에 더 가까운 섬들의 위치,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행정관리, 그리고 모든 국제법적 선례들이 독도가 합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 회의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동요한 나카무라 장관은 자신의 서류를 모으더니 갑자기 연단을 떠났어요. 그녀는 곧장 회의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국회 회의는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 의원들은 질서를 요구하고 다른 의원들은 통로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국제 언론은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자체 국회 내에서 나온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한 사실적 도전이었죠. 저는 제 가장 큰 시련을 마주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날 저녁 경비원들이 제 아파트 건물 밖에 모인 시위대를 지나 저를 집까지 호위해 주었어요. 제 전화는 국제뉴스 기관, 외교 접촉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조용히 지지를 표현하는 몇몇 일본 교수들의 전화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홍 교수님이 그날 밤늦게 전화했어요. 그는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제 연구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대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보상과 결과가 함께 찾아왔어요. 제 국회 특권은 대표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역사 단체들은 제 연구에 대한 지지 분석을 발표했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관여로 보이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도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의 홍수였어요. 제가 언급한 역사적 문서들을 요청하는 일본 대학생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한국계 미국인들, 제 입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회의 후 6주 만에 저는 총리 관저로 불려갔어요. 제 직위에서 해고되고 어쩌면 일본을 떠나라는 강요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실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총리는 제 역사적 분석이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제 지적은 학문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독도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문서를 재평가하기 위해 한국 학자들과 공동역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제 참여가 가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제 귀환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였죠. 민족주의가 아닌 증거에 기반한 정직한 역사적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총리 관저를 나서자 도쿄의 봄 벚꽃들이 바람에 제 주위로 휘날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나가타 같은 강경파의 저항, 여전히 끓어오르는 외교적 긴장, 그리고 제 자신의 불확실한 위치와 함께요.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그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단지 대결만으로가 아니라 체계적인 증거와 확립된 이야기에 질문할 용기를 통해서였어요. 제 여정은 저를 중립적 관찰자에서 역사적 정확성의 옹호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떠나온 평범한 세계 즉 외교적 예의와 조심스러운 중립성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어려운 진실이 인정될 수 있고 역사적 증거가 언젠가는 국가적 자부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화해가 과거의 정직한 인정으로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이 서 있었습니다. 홍 교수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웅의 여정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역사 자체에 달려 있어요. 아름답지만 일시적인 벚꽃이 계속 제 주위로 떨어지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가 역사적 화해의 더 긴 여정에서 단지 한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파문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번 말해진 진실은 다시는 완전히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